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정책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책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좋은 의도는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정책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공익적인 목표를 가진 정책이라도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방법, 즉 수단을 잘못 선택한다면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으며 정책 집행이 실패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책 실패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금주법입니다. 1920년부터 1933년까지 무려 13년간 미국 전역에서 시행된 이 정책의 의도는 분명히 선했습니다. 당시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알코올 중독이 만연했고 이로 인한 가정폭력, 범죄, 생산성 저하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정책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면적 금지라는 단일하고 강력한 규제 수단 하나에만 의존했습니다. 술의 제조, 판매, 유통을 모조리 법으로 막는 매우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이었죠. 결과는 잘 아시는 대로 참담했습니다. 사람들의 음주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합법적인 시장에 사라진 자리를 마피아가 파고들었습니다. 주류 산업이 음성화되면서 거대한 지하 경제가 형성되었고 알카포네와 같은 범죄자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세력을 키우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는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극심한 불일치가 낳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 정책은 이와 반대로 좋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초기 단계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과 같은 규제 중심의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단순히 장소를 옮길 뿐 흡연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책은 학습하고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일한 접근의 한계를 깨닫고 보다 복합적인 정책 수단을 조합하여 활용하게 된 것이죠. 먼저 담배세를 대폭 인상하여 흡연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재정적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동시에 담뱃값에 매우 직설적인 경고 그림을 도입하여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인지시키는 정보 수단을 활용했죠. 물론 기존의 금연구역 확대와 같은 행동을 제약하는 규제 수단 역시 꾸준히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합리적 계산, 인식 그리고 행동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인 수단을 조합한 결과 성인 남성 흡연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오늘 우리가 학습할 주제의 핵심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무엇을 what, 목표로 하는가만큼이나 어떻게 how, 그것을 달성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어떻게에 해당하는 정부의 다양한 도구, 즉 정책 수단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선택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정책 수단, 정책 도구라는 개념을 깊이 있게 학습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의 성격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도로가 부족하면 도로를 건설하고 학교가 부족하면 학교를 짓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마주한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기후변화 문제를 단순히 탄소 배출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산업구조, 에너지 시스템, 개인의 생활 방식, 그리고 국제협력까지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난제, wicked problem, 즉 해결이 지극히 어려운 그리고 지극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부릅니다. 저출산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거, 교육, 일자리, 양육 환경, 그리고 문화적 인식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일 해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시민들은 왜 이 혜택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가? 절차는 과연 투명한가? 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을 즉시 검색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정부 서비스 역시 그 수준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효과적인 서비스, 그리고 공정한 서비스를 갖추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셋째, 우리를 둘러싼 정책 환경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AI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빅데이터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등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정책 도구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같은 새로운 과제들도 등장했죠. 또한 베이비붐 세대와 MZ세대가 동일한 정책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화 역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이 머지않아 정책을 소비하는 시민을 넘어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정책 디자이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팀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책을 구상할 때 결국에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어떤 도구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조합하여 사용할 것인가? 정보 캠페인으로 인식을 먼저 바꿀 것인지, 인센티브를 통해 행동을 유도하게 할 것인지, 혹은 불가피하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지, 바로 이러한 선택들이 여러분이 설계하는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어떻게의 세계를 어떻게探기하게 될까요? 앞으로 여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정책이라는 구조물을 이루는 4가지 핵심 기둥, 즉 MATO, 나토 프레임워크를 완전 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각 요소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정보, 모달리티의 힘이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착용이라는 국민적 행동을 이끌어냈는지, 권위, 어토리티의 힘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효과와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을 낳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재정, 트레저의 힘이 어떻게 전기차 50만 시대를 열었는지, 그리고 조직, 오거니제이션의 힘이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끈 기반이 되었는지 등 우리에게 익숙한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나아가 각 수단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음주운전 근절 정책처럼 여러 수단이 결합하여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도 학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정책 담당자가 되었을 때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등 어떤 기준을 가지고 최적의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까지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설계의 기술을 배웁니다. 훌륭한 정책은 단 하나의 요소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문제의 성격과 정책 대상에 따라 최적의 수단을 매칭하는 전략적 사고를 훈련하게 됩니다. 또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여러 정책 수단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조율하는 정책 혼합, 컬러스 믹스의 원리를 다룰 것입니다. 부드러운 수단에서 강력한 수단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정책의 실패에서 배우는 피드백 시스템의 중요성도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의 미래를 조망하며 넛지, AI 등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 정책 수단들이 어떻게 정책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뉴스를 수동적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 이면에 있는 정책 수단을 읽어내고 왜 저 방법을 썼을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더 나은 조합은 없었을까?와 같은 매우 분석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책 수단은 좋은 아이디어를 위대한 현실로 만드는 견고한 다리입니다. 좋은 의도와 목표를 넘어 그에 맞는 최적의 다리를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정책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걸음을 내들어 보겠습니다.